제가 가장 추천하는 부업은 뭐냐? 월에 1,400에서 1,300만 원 매출액을 내고 있거든요. 직장인으로서 5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도저히 힘들어서 수요는 많은데 경쟁자는 적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꿀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이들 고려하시는 부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간 임대업이에요. 왜냐면 자기 시간을 덜 쓰고 운영할 수 있다 보니까 부업으로 하기 좋거든요. 근데 이제 공간 임대업도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뭐 여기 써있는 파티룸, 단기 임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스터디 카페나 공유 오피스도 다 공간 임대업이죠. 근데 스터디 카페랑 공유 오피스는 창업하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비교적 투자비가 적게 드는 이 세 가지 공간 임대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뭐가 제일 잘 맞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샅샅이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 공간 임대업의 수익 구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익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셋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공간 임대업을 하려면 공간을 하나 빌려야겠죠. 그래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빌렸다고 칩시다. 또 고정으로 나가는 게 뭐 전기세, 뭐 가스비 이런 것들이 고정으로 한 달에 나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공간 임대업은 이거 빼면 나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출액이 100만 원 넘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 여러분의 순이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왜 그렇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치킨집이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닭을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럼 재료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치킨을 더 많이 튀겨야겠죠. 치킨을 많이 튀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더 뽑아야겠죠. 인건비가 올라가겠죠.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그에 따라서 비용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공간 임대업은 우리 뭐 장사 잘 된다고 돈이 더 들어갈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휴지를 좀 더 자주 갈아줘야 되고, 비품을 좀 더 빨리 교환해 줘야 되고, 아니면 청소를 좀 더 자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죠. 근데 그게 막 치킨집이나 뭐 다른 사업체 같이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공간 임대업이 그러면은 임대 기간들 각각 어떻게 되냐? 파티룸은 시간 단위로 빌려줍니다, 보통.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뭐 1시간당 15,000원 이런 식으로 보통 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단위로 빌려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2주일에서 몇 달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는 1일 단위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파티룸 시간 단위로 빌려준다 했죠. 그리고 이 시간당 보통 뭐 평일에는 10,000원에서 주말에는 15,000원 시간당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티룸이 주말에 아니면 잘 차기 힘들어요. 엄청 예쁘게 해놓고 엄청 크게 해놓고 넓은 공간으로 해놓고 장사가 잘 되면 당연히 모든 시간이 다 예약이 차겠죠.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만들 수 있는 이 파티룸을 생각을 해보면 주말 말고는 다 차기 힘듭니다. 제가 해봐서 많이 느꼈어요, 이걸. 그래서 주말에도 뭐 가끔 안 찰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낮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낮다. 3등.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주일이나 한 달 이런 식으로 빌리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간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텔 같은 데를 가도 하루 빌리는 거랑 대실하는 거랑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대실이 더 비싸고 하루 빌리면 좀 더 싸잖아요. 그것처럼 한 달씩 빌리니까 가격이 조금 더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2등이다. 에어비앤비는 아까 빌려주는 기간이 짧을수록 단가는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가장 좋아요. 사실 거기다가 에어비앤비는 수요도 많습니다.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도 요새 많이 오죠. 그리고 또 뭐 커플들이 놀러 올 수도 있죠.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뭐 가족 만나러 왔을 때 잠깐 쉬어야 돼서 대가족이 호텔 가기 힘들잖아요. 쉬어야 돼서 올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친구들끼리도 온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수요가 제일 많고 돈을 제일 잘 벌더라. 이게 제가 이 세 가지 공간 임대업을 전부 다 해본 다음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케이, 돈 제일 많이 버는 건 에어비앤비 알겠어.
근데 그냥 돈 많이 번다고 당장 하자니 난이도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어떡해. 이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홍보 난이도. 이 가게를 알려야 되잖아요. 우리 막 그래서 뭐 치킨집을 차리면 배달의 민족에다가도 올리고 네이버 지도에다가도 올리고 블로그 리뷰도 이렇게 쌓아두고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기에 파티룸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파티룸. 왜냐면 파티룸은 일단 올려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네이버 지도도 올려야 되고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올려야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에다가도 후기를 깔아둬야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할 게 많아요. 파티룸 홍보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 단기인데 33M2에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한 감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정말 쉬워요. 홍보는.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그냥 에어비앤비 어플에다가만 올려놓으면 됩니다. 외국인들 에어비앤비 어플만 올려놓으면 다 와요. 커플, 가족, 친구들 에어비앤비 말고는 호텔 말고 다른 데에서 1박 2박 뭐 일주일 묵으려고 할 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가 홍보 난이도가 제일 쉽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운영. 오케이, 홍보는 뭐 이렇게 되는 걸 알겠는데 운영 난이도는 어떠냐? 파티룸이 운영 난이도는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파티룸은 청소할 게 적어요. 특히나 신발 신고 들어오는 파티룸이면은 그냥 좀 물건만 제자리에 정리하고 식탁만 좀 닦고 가끔 청소기 뭐 대충 한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손님들이 크게 뭐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난이도가 파티룸이 제일 쉬워요. 단기 임대는 어떻냐? 운영 난이도가 중간입니다.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침대가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막 머리카락 나오면은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어디에 막 음식물 묻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 난이도는 중간 정도 됩니다. 다만 이거는 사람들이 숙박하는 기간이 뭐 2주일에서 한 달 요 정도다 보니까 빈도수가 적잖아요. 비교적 나은 편이다. 에어비앤비가 운영 난이도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지울게요. 왜 어렵냐? 여기는 일단 진짜 급할 때는 막 하루마다 계속 청소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갈 때마다 이불 커버, 베개 커버 이런 거 다 빨래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머리카락이라도 나오면 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운영 난이도는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창업 난이도. 파티룸, 제가 볼 때 창업하기는 진짜 쉬워요. 파티룸은 제일 쉬워요. 파티 창업하기. 그냥 비어있는 상가 그냥 가가지고 저 여기 창업하겠습니다. 창업하면 끝. 너무 쉽죠. 단기 임대는 창업 난이도가 이거 세모. 왜 세모냐?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전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전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전대는 내가 집주인한테 집을 빌렸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또 딴 사람한테 또 빌려줄 수 있다. 이게 전대입니다. 요 전대 동의는 뭐 따로 양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집주인은 전대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으로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대 동의를 받는 게 조금 허들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단기 임대는 보통 오피스텔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집주인들은 이 전대 동의를 비교적 잘 해주세요. 그냥 뭐 아무 상관없다. 뭐 그냥 더럽게만 안 쓰면 된다. 이런 주인분들이 많아가지고 비교적 쉽긴 하지만 받긴 받아야 된다. 에어비앤비 창업 난이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여기는 일단 전대 받아야 돼요. 집을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전대를 또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합법 에어비앤비를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집주인이 에어비앤비 한다는 동의를 따로 해줘야 되고요. 오피스텔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빌라, 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데에서만 합법 에어비앤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창업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만약에 여러분이 불법을 하실 거다. 불법을 하실 거면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불법 에어비앤비는 그냥 집주인 허락도 안 받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의받을 것도 없고 아무 데서나 그냥 차려버리면 돼서 불법 에어비앤비는 창업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공간임대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부업은 뭐냐? 저는 합법 에어비앤비로 지금 현재 월에 1,000에서 1,300만 원 매출액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비앤비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첫 번째로 에어비앤비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수요가. 아까 뭐 그랬잖아요. 뭐 커플도 오고 외국인도 오고 가족도 오고 친구도 오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에어비앤비 창업하기 어렵고 운영하는 것도 좀 난이도가 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적어요. 수요는 많은데 경쟁자는 적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개꿀이다.
개꿀이다. 아, 물론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아니 근데 불법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불법 에어비앤비. 이 불법 에어비앤비는 창업하기 되게 쉬우니까 불법 에어비앤비가 엄청 많아가지고서는 경쟁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돼 있는 숙소 중에 90%가 불법 에어비앤비예요. 근데 저도 불법 에어비앤비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 지인들 불법 에어비앤비 했던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다 접었어요. 왜 접었을까요? 단속당하니까.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이 점점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따르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 불법 에어비앤비 존재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호재. 왜냐면 90% 숙소가 불법이잖아요. 근데 불법 에어비앤비는 단속당해서 결국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치킨집을 차렸어요. 근데 내 동네에 있는 90%의 경쟁 치킨집들이 한 1년, 2년 뒤면 문을 닫을 거래. 그러면 개이득이잖아요. 나 혼자 치킨 다 팔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에어비앤비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불법 에어비앤비는 계속 문을 닫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효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파티룸은 비추천. 파티룸은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경쟁이 너무 많아. 운영하기도 쉽고 창업하기도 쉽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뭐 별로 사실 투자비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많아요. 진짜 잘 되는 데는 그래도 마케팅 잘하고 홍보를 잘하는 데는 경쟁이 많지만 살아남죠. 하지만 대부분의 홍보가 잘 안 되고 우리 같은 초보들이 하는 숙소들은 제대로 돈도 못 번다.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33M2 같은 걸로 해서 막 단기 임대 8개, 10개 돌리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면서 돈 잘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 임대를 8개, 10개 돌리면 당연히 돈이 잘 되죠. 한 개당 단기 임대가 대충 월에 한 50만 원에서 100, 많이 나오면 100만 원 요 정도로 수익이 나올 거예요. 순수익이. 그러면 50만 원짜리를 10개 돌리면 한 달 수익이 500만 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돌리면 수익이 잘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린 지금 직장인으로서 부업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제가 막 파티룸이랑 단기 임대랑 옛날에 불법 에어비앤비도 하다가 이제 단속당했다고 제가 했잖아요. 그런 거 다 했을 때 제가 다 합쳐서 한 5개 정도 숙소를 동시에 운영을 해봤었거든요. 안 돼요. 직장인으로서 5개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그때 운영하던 파티룸 단기임대 뭐 이런 것들 다 빠르게 접었었습니다. 근데 직장인이 8개, 10개를 관리한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반면에 에어비앤비는 창업하긴 어려워요. 근데 창업만 해두면은 사실 에어비앤비 하나가 단기임대 한 4, 5개짜리 수익을 냅니다. 그러면은 관리하기가 사실 오히려 더 쉽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선. 왜냐면 에어비앤비는 2개만 하면 단기 임대 10개 하는 거랑 똑같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관리하는 공간이 2개인 거랑 내가 관리하는 공간이 10개인 거랑 뭐가 더 쉽겠냐 이거예요. 네,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3가지 공간 임대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추천하는 부업, 이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에서 에어비앤비 그리고 직장인 부업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 지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